두 번째, 줌콜 40분 미니 강의, 오늘 11시 강의에 이어서 9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하미옥입니다. 오늘 줌콜 미니 강의의 주제는 시크릿 성공 애티튜드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지금 하는 강의를 들으시는 어떤 사장님분들 중에서는 이거 너무 기본 아닌가, 이거 나 벌써 이러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장님, 만약에 그런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이미 성공인자가 가득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간혹 기본이어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한번 시크릿을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애티튜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태도를 바꾸는 훈련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또 다른 표현은 관계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크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일이 대부분인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에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시크릿에 꼭 필요한 애티튜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크릿은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좋은 애티튜드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잃기도 하고 또 얻기도 합니다. 시크릿 비즈니스는 더 그렇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365의 문화는 개인 좋은 분들의 좋은 애티튜드가 모여서 참 따뜻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자리를 잡는 느낌도 들고요. 시크릿은 좋은 제품을 또 안전한 플랜으로, 좋은 플랜으로 10만 원 월정액 자가 소비를 하면서 소득으로 이어지고, 또 그 소득이 글로벌 마켓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빅 비즈니스는 분명합니다. 삼성이나 아마존보다 더 커지고 더 유명해질 시크릿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제가 시크릿을 만난 지 4년이 좀 넘었는데요. 4년 동안 제가 꼭 지켰던 거, 또 제가 어쩌면 잘 해왔던 거에 대해서, 또 이미 성공하신 좋은 리더분들이 잘 해내 오셨던 애티튜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 시크릿 애티튜드를 준비하면서 핵심 단어를 이렇게 3가지로 정해 봤는데요. 미팅, 그리고 세미나, 그리고 스폰서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미팅은 내가 내 지인에게 시크릿을 알리는 미팅하고요. 또 스폰서님을 동반한 스폰서님과 함께하는 미팅, 2가지 미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시크릿을 제품을 애용하고 누군가한테 알려주려고 할 때 내가 주관하는 미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준비해야 할 마인드 2가지는 바로 확신과 자신감입니다. 나의 진심이 전달되는 일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제품을 애용하고 제품에 대한 확신이나 혹은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진심을 통해 전달됐을 때 나의 광고가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확신과 자신감으로 꼭 광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써보지 않고 광고하는 건 허위 광고나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제품은 내 피부에 확신을 얻을 수 있지만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 혹은 제품을 잘 애용해야 되는 방법 등은 초대 대신 단톡방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배우실 수 있는데, 초대 대신 SNS 단톡방에서 단톡방 내용을 정독하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루틴을 잡고 있는 줌콜 세미나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이야기, 또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혹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많은 사업 설명도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방법을 전 추천드려요. 저도 4년 전에 혼자 제품 쓰면서 궁금해진 이 사업을 유튜브를 통해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혼자 듣는 유튜브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강의에서
되게 설레임을 많이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설레임을 전달하신다면 사장님이 주관하는 미팅의 광고가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음 단톡방을 약간 가볍게 생각하시고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톡방은 지금 현재 시크릿을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편하고 좋은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단톡방에 이 20개 이상이 있는데 20개 있는 사람을 핵 인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핵 인싸가 되어 보시고 여러분들 지인에게도 핵 인싸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제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아닌 친구 많은 물고기가 친구 없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왔다고 해요. SNS를 통해서 친구처럼 편안하게 소통하시고 또 배우는 장을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폰서님을 동반한 미팅에 대해서 얘기 드려 볼 건데요. 내가 하는 미팅이 아닌 나의 스폰서를 동반한 미팅을 하실 때는 나는 다시 음 나는 브릿지가 됩니다. 브릿지라는 역할은 나의 지인과 나의 스폰서님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프라인에서 365 아카데미가 진행될 때 브릿지 교육이라는 섹션을 나눠서 강의를 했을 정도로 사실 브릿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 브릿지의 역할을 할 때 브릿지 역할을 하는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장 먼저 나의 파트너에게 나의 스폰서를 프로모팅을 해 두시면 좋아요. 프로모팅이란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아무런 프로모팅 없이 그 자리에 나의 지인이 낯선 스폰서를 만나는 미팅보다는 나의 스폰서의 간단한 프로모팅이 있은 후에 호감도가 살짝 생긴 상태에서 미팅을 했을 때 그 미팅의 효과는 더 시너지는 더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선 스폰서님을 프로모팅할 때는 이미 대치동에서 수영장을 크게 성공하셨던 사업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유명한 일화로 알고 있는 어머니가 밟혀진 사건이라든가 예를 들으시면서 제품에 대한 효과를 보신 이야기도 좋고요. 또 오지영 수호님 같은 경우에는 정미선이라는 친구와 함께 365를 키워가는 같이 비즈니스를 이어가는 어 팀에 굉장히 능력 있는 또 강의를 잘하시는 어 우리가 오 앵커라고 부를 정도로 능력 있는 스폰서라고 소개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유진 스폰서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플랜으로 편안하게 초기 사업자의 미팅에 굉장히 어 딱 맞는 스폰서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소개와 함께 또 프로모팅 했으면 좋겠고 전 또 미라 사장님을 만나면 안 먹던 건강식품을 먹게 되는 시너지가 나서 혹시 타사의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문미라 사장님과의 미팅을 주선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하우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먼저 한 스폰서님이 나를 위해 써 주시는 시간 1 시간 내지 2 시간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시고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프로모팅과 당부 말씀 미리 해 두시면 참 그 미팅이 의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는 내가 브릿지가 되었을 때 내가 다 들은 얘기라고 경청을 안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다 들은 내용일지라도 나의 지인 혹은 나의 파트너 사장님이 이 미팅에 집중하길 원하신다면 나부터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메모하는 습관인데요. 메모할 때는 핸드폰에 메모를 하시는 것보다는 음 종이 혹은 노트와 펜을 준비하셔서 나의 스폰서의 말에 집중하시면서 메모하시면서 또 리액션 해 주시면서 같이 미팅하신다면 나의 지인도 아마 자연스럽게 그 미팅에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겨울에 스크립 다이렉트 코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애티튜드 강사분을 모셔서 리더 양성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분도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메모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군가 함께하는 미팅 장소에서 종이와 펜으로 정성스럽게 미팅에 임하는 그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브릿지가 돼서 나의 스승님과 함께 미팅을 진행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의 팀의 프로모팅이 또 되기도 합니다. 나로부터의 사업이고 나의 사업을 인정하는 우리는 각자의 독립적인 1인 기업가긴 하지만 분명히 두 바이너리에서 일어나는 시크릿 사업은 팀의 힘을 많이 받으면서 나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던 리더 사장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좋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분들의 스토리를 조금씩 프로모팅 해 주신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프로모팅이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미팅 스승님과 함께하는 미팅 혹은 또 제가 주도하는 미팅을 할 때 미팅 장소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었거든요. 보통 카페에서 미팅이 이루어지고는 하는데 아주 큰 프랜차이즈 카페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조용한 카페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간혹 아주 간단한 와우 파티가 진행되는 미팅을 할 때가 저는 되게 많았는데 그럴 때는 미리 그 카페에 물 사용이 용이한지 화장실이 가까운지 알아두시는 센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불편함이 나를 허둥지둥하게 만들더라고요. 음 아무리 해도 그 화장실 사용이 불가피한 카페가 장소가 섭외가 됐다면 내 차 안에 생수 500ml짜리 2-3개 정도 준비하는 그 팁도 있어서 저는 그런 방법도 썼던 것 같습니다. 미팅을 할 때에는 나의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구두나 자료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무엇보다 시크릿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제품을 꼭 피부에 닿게 해 주는 미팅 정말 중요하고요. 실제로 제가 진행했을 때 그런 경우에 광고가 잘 되는 효과가 너무 많아서 간단한 와우 파티, 제품 자랑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함께 미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팅을 홈파티를 굉장히 추천드려요. 지금처럼 단체로 모이는 일이 힘든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나의 지인들 몇몇과 함께 편안한 내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제품 시연도 가능한 우리 집에서 홈파티하는 문화가 저는 365에서 많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저 또한 4년 전 제 지인들로부터 시작한 이 사업이 저희 집 식탁에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식탁에서 원래 알던 지인과 제품을 가지고 수다를 하면서 제품에 대한 이야기로 저도 제 멤버십을 늘렸던 기억이 나서 홈파티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는 세미나에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얼만큼 많이 초대돼서 오느냐가 어쩌면 나의 사업을 보여주기도 한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세미나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어 세미나는 시크릿은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이 아니죠. 시크릿은 초대 사업이라고 합니다. 먼저 쓰고 SNS나 유튜브나 세미나에서 배우고 그리고 초대하는 사업. 그중에 초대가 가장 사업을 쉽게 하는 방법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만큼 시크릿은 초대에 굉장히 집중했던 사업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할 때는 오프라인 세미나에 초집중해서 초대를 했다면 지금 사장님들은 SNS 혹은 원택트로 가능한 줌콜 세미나에 똑같이 초대에 집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는 1박 2일 세미나, 또 세종대에서 했던 원데이 세미나, 또 매주 화요일 본사에서 진행했던 본사데이가 있었는데요. 참 그리운 오프라인 세미나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줌콜 세미나가 대부분 진행되고 있어서 사장님들의 사업의 진행에 속도를 붙이고 싶으시다면 나부터 적응하시고 또 나의 파트너들을 줌콜에 적응시키는 거에 대한 집중을 해 보시면 사장님들의 사업이 더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언젠가 코로나는 종식이 될 거고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다시 만나서 정말 재밌는 세미나를 즐기게 될 텐데요. 1박 2일 세미나 혹은 원데이 세미나 혹은 본사데이 오실 때의 마음가짐은
내가 결혼식에 가는 마음으로 그냥 단정한 복장,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가는 세미나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가장 신나게 가장 즐겨야겠다는 긍정적인 마음, 또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어, 또한 시크릿은 사진을 만장 찍으면 다이아몬드 간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사진이 찍히고 찍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진 정말 남는 건 사진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이렇게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운 오프라인 세미나 사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넣어 봤습니다. 세미나에서 내가 먼저 즐기는 모습을 함께 내가 초대한 지인한테 보여주는 거야말로 내가 이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고 이 세미나가 얼마나 즐겁고 중요한 자리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세미나에 오셨다면 몸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같이 즐기시는 세미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음, 또 간혹 우리는 매달 세미나를 진행하고 매주 본사에 가면 같은 분의 강의를 또 여러 번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간혹 "나 이거 다 들었어. 내가 다 알던 얘기야. 저분 강의 들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같은 분의 같은 강의더라도 나의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나한테 꽂히는 그 내용이 참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참석하셨다면 집중해서 꼭 들어보시는 에튜튜드 꼭 권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진행을 하다 보면 나의 스폰서나 파트너에게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편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이런 세미나라는 시스템입니다. 세미나에서 음 전달해지는 여러 가지 구간의 강의들을 통해서 혹은 나 아닌 다른 리더 사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들어야 할 내용들을 다 듣게 해 주시는 방법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어서 내가 하기 힘든 이야기, 내가 이해시키기 힘든 부분은 꼭 세미나를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게 초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세미나에 가면 성공 스토리, 제품 강의, 보상 강의 여러 가지의 강의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구간은 바로 클로징입니다. 음 이 세미나를 주최하는 가장 먼저 성공한 큰 성공자가 말하는 마지막에 영감을 주시는 클로징 멘트에서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면 엄마가 꼭 목사님 축도까지 듣고 오라고 했던 말이 참 잔소리 같았는데 왜 그랬는지 제가 세미나를 다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이왕 참석하셨다면 A부터 Z까지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꼭 참석하셔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제품 애용을 해야지만이 광고가 아닌 일이라서 꼭 나부터 집중하는 세미나 에티튜드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음에 또 더 많은 초대를 하고 싶으시다면 세미나가 끝나고 댁에 돌아가셨을 때 속해 있는 단톡방에서 꼭 그날 받았던 나의 세미나의 기운을 나눠주시는 애티튜드 정말 저는 중요한 애티튜드라고 생각합니다. 어 코로나 전에도 사실 우리는 인공지능에 밀리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왔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글쓰기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에 밀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 글쓰기인데요. 제가 학교 다니는 학창 시절을 통틀어 지금처럼 시크릿하면서 이렇게 많이 글쓰기를 한 적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느끼시는 그 감정을 길지 않더라도 짧게라도 단톡방에 그 감정을 공유하셔서 많은 분들과 그 영감을 공유하시다 보면 누군가는 그 영감을 통해서 사장님의 영감을 통해서 그다음 달에는 더 세미나 인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저는 글쓰기 단톡방에 참여하는 글쓰기 권해 드립니다. 사장님들은 진정한 성공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 그럼 모든 세미나에 참석해 보세요. 사장님들은 분명히 단단한 리더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폰서와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맨 처음 단톡방에 초대되고 시크릿 시작하면서 이 스포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하고 낯간지러웠었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 사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후원자, 후원하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나의 가족 이외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주고 나를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어찌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제가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저에게는 스폰서라는 정말 감사한 존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음, 스폰서 없이는 시작할 수 없고 파트너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폰서란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빌어주고 바라는 사람이 바로 스폰서님입니다. 어, 나에게 혹은 나에게 이 사업을 전달해 준 내 지인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시간과 나의 소비를 공유받는 스폰서와 파트너 이렇게 부르죠. 저는 먼저 시작한 선배 소비자 또 먼저 시작한 선배 비즈니스 스폰서를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존중해 주시고 또 따라 주시고 또 파트너에게 한없이 들어 주시고 또 어 소통해 주시고 또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신다면 이 사업은 정말 더 쉬워지실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간혹 잘 모르시는 초기 사업자분들이 "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냐?"는 질문을 하신 분도 계셨었거든요.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제대로 진행을 해 보신 분들이라면 왜 우리가 서로 "감사하다, 감사하다." 얘기하는지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 바이너리 사업에서는 서로 시기 질투는 정말 노입니다. 간혹 나의 지인에게 전달받은 이 사업인데 나의 지인인 스폰서가 먼저 성공하고 성장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시기 질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나보다 늦게 시작한 나의 파트너의 사업이 더 승승장구 나보다 더 잘 될 때 또 간혹 시기 질투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누가 먼저 성공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투 바이너리 안에서 주극점을 가지고 구의 공동체 안에서 성공하는 시크릿 안에서는 정말 누가 먼저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크릿은 언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도 있습니다. 단지 먼저 시작한 스폰서가 먼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공 사례는 사실 내 사업에는 더 없는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게 나의 사업에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간혹 나의 스폰서나 나의 파트너의 성공에 시기 질투 감정이 발동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아직 보상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보상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땐 다시 보상을 디테일하게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간혹 사업을 같이 하던 스폰서나 파트너가 소비자로 남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는 사례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어 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은 나로부터의 사업입니다. 내 사업임을 인정하는 순간 사업은 더 힘이 나고요. 또 내가 진정한 리더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이 오피스에서 보면 나의 위는 볼 수 없고 나로부터 시작한 내 다음의 두 팀만을 볼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 또한 그냥 나로부터의 사업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마이 오피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우리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파트너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알리고 또 끊임없이 소비하는 사업인데요. 에이스 찾기 게임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에이스 파트너 사장님들과만 사업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VIP 소비자분들도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업하세요. 사람에게는 모두의 타이밍은 다 다르더라고요. 언제라도 소비와 소득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시스템 안에서 배우고 쓰고 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년 동안 시크릿 안에서 성장하면서 그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저도
제가 그냥 제 사업임을 인정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 사업을 열심히 그냥 나를 위해 사업을 했을 때 나로부터의 성장이 가장 크게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내 사업임을 인정하는 애티튜드 정말 중요하고요. 이 내 사업으로 인정하셨다면 시크릿은 시간 투자를 꼭 하셔야 합니다. 돈 투자는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지만 나의 성장을 위한 시간 투자 정말 필요하고요. 간혹 이 사업을 제대로 1년도 안 해보시고 나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이 사업은 안 되는 것 같아. 난 안 되나 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은 1년을 또 제대로 해보시지도 않으시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본인들의 본업은 그렇게 하셨나요? 내가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토익 공부를 하셨을 테고요. 의사가 되고 싶으셨으면 의사고시를 보셨을 테고요. 내 본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분명 시간 투자와 인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프로 주부러가 될 때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해요. 10년이 지나니까 모든 게 자연스럽고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부로서는. 그래서 저는 시크릿도 꼭 내가 원하는 단계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을 위한 시간 투자를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김미경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의 사업을 위해서는 10년, 15년씩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왜 내 사업에는 그 정도 시간 투자를 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실 때 저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고 또 더 반성하게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사업을 인정하셨다면 즐겁게 시간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눈 이야기들은 미팅, 또 세미나, 또 스폰서님과 파트너 사장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요. 결국 이 모든 건 다 시스템 안에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시스템이 결국 내 사업을 지켜주더라고요. 시스템 안에서 SNS 시간 투자, 줌 세미나에 대한 적응, 지금 가장 중요한 줌콜 세미나에 대한 적응과 줌콜 알리기, 또 스폰서님들과의 시간 투자를 하시면서 소통하시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제대로 잘 이해하시고 성장하는 시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스폰서의 시간에 스폰서를 귀찮게 하는 파트너가 정말 성장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시간에 대한 투자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지금까지 시크릿 애티튜드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아직 성장하고 있고 또 365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시크릿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저는 이 사업에 참 비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요.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를 가져다 줄 정말 멋진 비즈니스로 같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성장한 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성공. 잠시만요. 준비하시느라. 성공 애티튜드.